옛날에는 왕이 부덕하면은 나라에 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지고 가뭄이 오거나 네. 막 그런 거 비가 안 이변이 오고. 막 생기고 국가에 지금 이런 이변들이 생기는 게 다 윤 대통령이 부덕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아유, 생각을 틈만 나면 또 그러세요. 또 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왜 우리 대통령님 또 왜 그러세요? 지금 아니, 그냥 캄보디아 뭐, 총리랑 지금 열심히 외교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그만 좀 잠깐 했지만, 괴롭히십시오. 제발.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 그만 좀 괴롭히세요. 워낙 이변이 많은 날씨도 그렇고 이변이 많으니까 그냥 해보는 저기 생각이에요. 폭설 대설 내리면은 또 농사가 대풍이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건 겨울에 네? 내려야 돼. 그거는. 네. 봄 가뭄도 없어지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 많이 계속 짓고 계시는 마중물님이 바람이 너무 분다고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바람은 정말 많이 바람 불어요.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아 지금 다들 깜짝 놀랐다는 이 소식부터 놀랐어요. 저 다뤄보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오선의 우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169표 중에 제적 과반을 득표해서 추미애 당선자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는데요.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추미애 이제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약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의원님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초선 쪽은 제가 잘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은 그러는데 이제 뭐 재선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알 거 아니에요. 약간 비토가 있었어요. 추미애 약간 아주 약간 걱정된다. 걱정된다. 예, 그동안에 약간 추미애 당선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할 때나 당대표 할 때의 행보들이 조금 자기 정치를 너무 세게 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의 좀 그거를 이제 대권의 꿈도 있고 그러니까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버를 해서 오히려 당에 좀 해를 끼친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어요. 사실 정치권의 제가. 우려들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얘기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 등에 칼 꽂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추미애 이제 당선자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추윤 갈등 때문에 윤석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비판이 막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문재인 때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한 거지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좀 궁지에 몰리면은 이게 무슨 발언이나 나올지 모른다 해서 비토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나?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을 만났어요. 네. 방송에서. 그래서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캠프에서는 자기네들이 거의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왜 그런가요? 라고 하니까 이번에 초선 테러 당선된 친구들이 한 75명 뭐 이 정도 되는데 재선 이상에서는 본인이 우원식 의원이 그러니까 우원식이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추미애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나도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류가 사실은 좀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로 보면.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을 못했고요. 우원식 후보가 그래도 좀 예상하는 것보다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어제 이제 기자들과 얘기 나눌 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에 대한 반감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계속 지적하듯이 민주당 과연 이러는 게 맞아? 이렇게 국회의장 명심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맞아? 뭐 이러한 분위기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우원식 의원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좀 승리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우원식 의원을 잠깐 봤었어요. 네. 그래서 한 5분 정도 대기실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된다고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 뭐 지금 명심이 추심에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제도 우원식 의원이 여러 언론에 나와서 딱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형님이 딱 국회의장 후보로 딱 적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원식 후보가 된 것 같은데 추미애 후보에 대한 반감, 애국보수,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당선인이 또 국회의장 되면은 윤석열 정권 또 도와주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양쪽에 좀 이중 플레이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했다. 예, 조정식, 정성호 의원 정도는 이렇게 좀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정리를 했지만 좀 여러 가지 좀 언론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 때문에 우원식 후보의 말이 맞다면 그러면 우원식 후보에게도 힘 실어주는 모습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는 완전히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우원식 후보가 그러면 친명이 아니냐. 이분 굉장히 오랫동안 친명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친소관계가 더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나오신 분들 처음에 뭐 조정식 의원, 뭐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까지 해서 다 친명이에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친명이 아닌 분이 추미애 당선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가장 이재명 대표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지금 웃기게 됐다. 사실 모양새가 이상하게 좀 저는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결과를 받아본 뉴스로 본 아니면 현장에서 본 조정식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깝이 내가 나갈 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추미애 당선자 후보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음이 결국은 발견이 됐으면은 본인들이 사실은 더 유력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선 낼 얼굴을 그러니까 4명이 나오면 결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럼 내가 낼 수도 있었겠구나. 좀 굉장히 아쉬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추미애 후보가 안 된 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네. 김준일 평론가가 아니냐. 왜요? 제가 이제 우원식 후보의 참모라면은 김준일 평론가가 최근에 민주당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 뽑으면 안 돼요. 추미애 후보는 좀 이렇지 않아요? 과거에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싹 이제 쇼츠나 뭐 캡처해가지고 의원들에게 싹 돌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그거 보고 맞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 추미애 장관이었지. 그래 추미애 장관 자기 고집이 세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 말 안 들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준일 평론가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국회의장상. 야 이렇게 또 일까지를 하고 또 그러니까 저는 호불호가 없어요 사실. 근데 팩트를 전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 확인이 됐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좀 비토가 있다라고 얘기하니 또 뭐 여성 지지자들 분들은 뭐 댓글로 막 이렇게 뭐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사실을 제가 전달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비토가 있다라는 걸 전달을 했는데 또 그거를 내가 우원식 편에 들었네, 추미애를 싫어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원식 그 후보가 5일날 본회의에서 이제 여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딱 이제 며칠 있다가 이런 뒷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 국회의장 관저로 김준일 평론가 초청해서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했다. 농담이고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게 많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였어요.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많은 의원들과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연합뉴스일보도 그렇고 저희도 뭐 지금 자막에 그걸 내용을 넣긴 했는데 이변이라는 표현을 일보로 속보로 이제 그렇죠. 국회의장 후보로의 우원식, 추미애 꺾고 이변 이런 표현이 딱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사실 뭐 어이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명심 개입 논란 나오고 뭐 이런 거에 좀 부담감이 우려, 있었을 것 같아요. 부담감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했고 김준일 평론가가 계속 얘기했던 게 당대표, 야당 대표가 국가의전서절 8위인데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절 2위다. 8위가 2위를 어떻게 이렇게 지명하듯이 이렇게 선출을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지적을 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여러 가지로 이제 저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좀 아쉬워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은 정말 자기가 중립은 뭐 발로 차버리고 내가 정말 민주당의 국회의장으로서 제대로 할 일,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식 공언을 막 몇 차례 했었잖아요. 그런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힘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야 저렇게 또
또 총선에서 이겼다고 저렇게 또 힘자랑하나? 야, 또 오만하고 교만해졌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대권과도 가는데 그것 또한 또 불리한 이슈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의원들이 그래 추미애 의장이 돼서 저런 식의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과도 가는데 이건 상당히 좀 허들이 될 것 같아. 어려움에 또 하나가 쌓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국회를 난장판 만들면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를 못 얻은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아쉬울 수 있다. 애국 보수의 어머니가 국회의장 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추미애 네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분이 하셔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국회의장의 권한 밖의 일들을 공약처럼 이렇게 내거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정치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막 이런 막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럼 권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분이 되든 사실은 민심이 도도하게 흐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하셔야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여. 김진표 의장이 그러면은 민주당이 요구한 거래 안 한 게 한 개라도 있나요? 결국은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중립적으로 고뇌를 하고 고뇌하는 척하고 이게 필요한 거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무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추미애 당선자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 너무 상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잘 하실 거다. 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여러 가지 좀 상식적인 말을 해서 무척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중립이 몰같이한 것이 아니다. 선출 소감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민심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에서 선출한 국회의장 후보잖아요. 민주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는 표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